뉴욕 증시는 너무 많이 몰랐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떠나자. 한국 증시는 뭘 해도 안 되는 네. 그런 장이니까 네. 이거는 버리고 떠나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의미의 떠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둘 다요. 예, 적어도 3분기 때까지는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번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약간 3분기까지요. 네. 적어도 3분기까지. 네. 네. 사실 그 연말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는 건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4분기가 조금 불안해 보이기 때문인가요? 뭐 그 우리나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4분기는 되게 초장기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뭐 있다라고 좀 약간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4분기가 여러모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업들의 이익 네. 혹은 향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들 네. 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변화, 국제 정세 변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많은 시기가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그렇게 고민이 많으면은 방향성 잘 안 나오고 흔들림들이 심한 편이거든요. 저 이번에도 조금 그러한 루트를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3분기 때는 시장은 뭐 여러모로 해볼 만합니다. 실적도 3분기까지요? 그렇고 네. 금리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기간이어서 네. 미국장 여기서 지금 목 차가지고 더 나스닥이 17,000 이상으로 올라가겠나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코스피 안 된다. 이 생각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모닝 라이브를 매일 보셔야 될 것 같은 예고를 사실상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근데 사실 진짜 저희 간밤에 타이완 모습 브리핑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타이완이 그야말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전 세계 그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그야말로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일단은 HBM 하나를 잡고 가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분위기로 전개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AI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연말까지 적어도 그냥 3분기 쫙 잘라서 얘기할게요. 네. 3개월 뒤 네.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이 꺾이려면은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꺾이던가 AI 산업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네. AI 주들은 지금 당장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아까 소개시켜 주셨듯이 그 신규 AI 칩들 네. 이것들을 공개를 하고 또 지금 미국 경기가 뭐 다시 뭐 ISM 제조 PMI 둔화되면서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저는 지금 그건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노이즈다. 네, 노랜딩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그냥 랜딩이라는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I 관련된 수요들에 대한 전망들, 네. 또 코스피나 뭐 미국의 증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들, 저는 이게 모두 다 노랜딩을 가정하고 전망이 된 게 아니라 소프트 랜딩을 상정하고 전망이 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저 루빈의 네. 그 HBM이 뭐 최대 12개까지로 수량 네네. 늘어나서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이익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계속해서 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질 않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리 같은 것도 좀 계속 키우려고 하는 업체인데 네. 저렇게 타이완이 엔비디아와 함께 독식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커지면 외국인들의 자본이라는 게 네. 일단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본이라는 게 아니 한국 증시 갈 바에는 타이완 가면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그쵸. 증시에는? 근데 한 연초 이후에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은 네. 대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샀어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싹 다 물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그 연초 이후로 중국, 대만, 중국, 대만, 뭐 인도네시아, 태국, 네. 그다음에 그 일본 전부 다 아시아 국가 합쳐 돈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얘네들은 지금 다 물려 있다라는 네네. 이야기인데 과연 그들이 굳이 자선 행사처럼 기부하러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 특히나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잠재력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원화 가치가 원화 약세가 오버슈팅 됐다. 네. 원달러 환율은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환차익으로도 먹고 나올 수 있다. 이 전망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네.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손이 잘 안 나가긴 하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네. 주가 자체가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는 삼성전자로 피난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가 뭐 HBM 테스트 통과하고 TSMC 따라잡는다. 이 기대감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피난처 역할로서 왜냐하면 AI 포함해서 반도체가 좀 더 큰 산업의 범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주도주로서 지위는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주도 업종 내 반도체 주 내에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첫 번째 주도주 SK 하이닉스나 두 번째 주도주 한미 반도체가 주가 부담이 된다. 네. 그러면 굳이 반도체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반도체 안에서 놀자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게 이제 제가 올해 코스피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예측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분기 때에는 레벨을 한 번 더 주가 튀기고 네. 4분기 때에는 이제 변동성들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3분기가 좋고 4분기가 나쁘냐? 가운데 내려가서 변수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네. 3분기 변수랑 4분기 변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3분기 때에는 주가를 위로 올리게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이 대체로 포진해 있고 네. 4분기 때는 반대예요. 예를 들어 3분기 때 연준이 금리 인하 하면은 저는 지금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증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효과가 계속되고 네. 또 AI 쪽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도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만큼 실적 모멘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수출이 좋은데 왜 미국 이익이 좋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네. 보면은 한국 수출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한국 수출이랑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들 다 모아가지고 네. 그 증가율로 계산해 보면은 한국 수출이 선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 수출이 괜찮다라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본, 중국 등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양호하다라는 네. 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때에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불확실성일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감옥에 가실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출마를 하실 수도 있는 이런 네. 좀 전례 없는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네. 11월 달에 실제로 뚜껑 열어봐야지 우리가 대선 국면을 좀 가늠할 수 있다. 그럼 10월 달에 증시 변동성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지금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이게 화두인데 네. 내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언제 중단하느냐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올해 12월 FOMC 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익 같은 경우도 제가 3분기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봤는데 네.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익이 다 꺾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이익이 꺾이는 꺾일 수 분야로 있다. 예, 들어간다, 꺾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논의 나오는 게 저는 올해 연말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1에서 2개월 정도 선반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0월 달부터 대선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증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맨 아래를 보시면은 주도 업종 테마 이런 것도 좀 꼽아봤는데 화면 좀 아래로 보여주시면 제가 워딩으로 써놨거든요. 예. 맨 아래 쪽 화면을 보시면은 네. 잘려 있구나. 예. 네. 근데 일단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 중심의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3분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자동차, 철강, 기계 이 세 개 업종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3분기. 같은 경우 이 세 개 업종 모두 공통적인 점은 기본적으로 환율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출 업종들 네. 그리고 중국의 수요 호조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 네. 또 기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전력기기가 포함되는 섹터가 기계거든요. 네. 여기는 AI 산업이 계속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 증가 네. 이 전망까지 반영을 해서 뽑아봤고 4분기 때는 이제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채권을 편입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금리 하락에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금리 하락 같은 경우는 수혜주가 역시나 저는 매크로 단에서는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IT 가전 같은 경우도 연말 이후로는 실적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네. 거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